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6년 주택 양도세율을 확인하고 중과 개시로 인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볼게요. 그리고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풀려나기 직전이에요. 하지만 아직 풀려난 건 아니에요. 26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가 중과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고 있어요. 즉,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공제도 공제할 수가 있어요. 양도세 기본세율 얼마죠? 최저 6%에서 최고 45%. 이게 기본세율이에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된다고 해요. 언제부터? 26년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이후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게 되면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중과세율 얼마죠? 2주택자 중과는 기본세율보다 20%더 높고 3주택자 중과는 30%더 높아요. 최고 세율로 보면은 3주택자 중과될 때 최고 세율이 75%인데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은 82.5%다 세금 내는 거예요. 양도세가 중과되면은 세금 부담이 얼마나 증가할까요? 이런 상황 볼게요. 10억에 취득한 아파트를 5년 보유하다가 15억에 팔았어요. 5억 차익이 났네요.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면은 양도세는 1억 6천만 원 정도 계산되네요. 2주택 중과라고 하면은 세금은 2억 9천만 원, 3주택 중과라고 하면은 세금은 3억 5천만 원. 이렇게 기본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은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요. 양도 차익이 커지면은 세금 차익 효과도 더 커지겠죠? 이번에는 5억이 아니라 10억 차익에 대해서 계산해 볼게요. 10억 차익에 대해서 기본세율로 계산하면은 양도세는 3억 7천만 원, 2주택 중과일 때는 6억 4천만 원, 3주택 중과일 때는 7억 5천만 원, 2배 이상 늘었네요.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도세 중과를 팔자니 세금이 너무 부담돼요. 그래서 팔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어요. 팔지 않으니까 매물이 잠겨서 주택 가격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를 한 번 더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에게 파느니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녀에게 증여를 해줄 때는 증여세 부담을 생각해야겠죠? 또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증여해 줄 때는 증여 취득세도 상당히 비싸요. 이런 증여세와 취득세는 증여를 받는 자녀가 부담해야 돼요. 하나 더 조심할 게 있는데 국세청 보도자료인데 강남 4구 등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해서 검증한다. 증여에 대해서 검증한대요. 여기 검증할 게 뭐 있나요? 증여세 내고 취득세 잘 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증여를 해준 부모님이 그 아파트를 어떤 자금으로 구입했는지 이런 것까지 본다고 해요. 조심하세요. 증여를 해주려고 봤더니 증여 취득세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 자녀에게 저가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가 매매는 매매 거래니까 매매 대금을 확보하고 관련된 자금 출처까지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또 증여 취득세가 무서워서 저가 매매를 했는데 돌고 돌아서 결국 증여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26년도에 취득세법이 개정되었고 현저한 저가 매매 거래는 증여 취득세를 부담해라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관련된 분들은 사전에 규정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유하는 주택은 사업용 재구주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용 재구주택은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강남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다른 주택이 세 채 있어요. 이때 강남 아파트를 팔면은 양도세가 중과돼서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크겠죠? 그런데 매매업자였다고 하면은 다른 주택들을 사업용 재구주택으로 처리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강남 아파트를 비과세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양도세는 언제 중과되죠?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팔 때 그때 양도세가 중과돼요. 조정지역이 아닌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